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최고의 테크 잡담쇼 불타는 고구마. 네, 우리 너무 자주 어쩌다 찍어서 일단 그래도 네, 너무 놀았어요. 호칭 정리도 한번 하고 네. 저 오늘 사람이 모자란 관계로 네. 급히 급조된 관계로 네. 아마존에 네. 말고 네, 자기 소개. 마이클 베이 감독이 CES에서 저지른 행동을 패러디하신 거예요. 네. 해주시죠. 예, 이 작가입니다. 네, 저는 파워가입니다. 예, 신바람 박사. 송 사장입니다. 네. 사장님의 마이클 베이 패러디를 보셨어요. I'm sorry. 밖으로 나가실 뻔했어요. 자, 그러면 5분 얘기를 손사장 대장님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적이 안 돼가지고 아니에요. 항상 이게 급조된 사람이 문제예요. 네, 문제. 아닙니다. 예. 저도 이게 유 대표님처럼 연극을 좀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저는 드라마. 공중파. 네, 알겠습니다. 아마존이 최근에 12월달에 작년 말이죠. 드론. 네. 일종의 로봇 헬리콥터를 사용해서 택배를 하겠다. 배송에 혁신을 일으키겠다. 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기술을 샀는데요. 저는 이거의 첫 번째 큰 의미는 뭐냐?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IT 회사들이 이상한 쓸데없는 짓 생각해보면 이제 상상력의 한계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구글이 무슨 글래스 같은 거를 관심 있을 걸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 다음에 아마존 딜리버리 하는 회사가 이제는 M&A를 로봇 만드는 회사를 M&A하고 있거든요. 네. 상상은 계속 발전하고 확장된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너무 전 책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상상력을 영어는 많이 하고. 손사장님 말씀은 커지지 않나요? 그 아마존의 행동은 의미 있는 행동이다. 굉장히 의미 있고요. 그리고 구글이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구글도 또 로봇 회사를 엄청 많이 봤죠. 굉장히 보스턴 다이나믹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볼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정말 로봇이 생물 같죠? 생물처럼 달려요. 말처럼 툭툭툭 해가지고 달리는데 장난 아니에요. 기름만 주고 동력만 있으면 평생 달리겠더라고요. 지치지도 않고 저는 근데 약간 우리 우스갯소리로 배송이나 유통은 우리나라가 아까 퀵 서비스 얘기도 나오고 잠깐 얘기 시작할 때 훨씬 더 발전해 있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전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마존이 어쨌거나 전자책이나 콘텐츠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고 있고 가장 잘 그걸 전파시키고 있는데 결국은 그 드론으로는 실체가 있는 책을 다시 배송해주기 위해서 물론 그것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 자체는 되게 혁신적이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결국 아마존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아마존이 보기에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은 디지털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책을 좀 더 킨들파이어 이런 걸 통해서 책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들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솔루션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영상 보면 드론이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책을 그 잔디밭에 떨어뜨려주고 오잖아요. 그게 너무 멋지긴 한데 과연 이 방식이 맞는 방식인가? 라는 생각이 전 좀 분류비 들더라고요. 세이브가 얼마나 돼요? 아니면 단가 경쟁력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까지는 그런 거 따질 수 아닌 것 없죠.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사실 구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뭔가 창의력이지 않고 딜리버리만 하는 그냥 이커머스 하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 회사를 인수하고 그런 비전을 발표함으로써 아마존이 어떤 회사가 됐냐면 굉장히 우아한 회사가 됐어요. 누군가 가서 거기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가고 싶은 회사, 조인하고 싶은 회사.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그렇죠. 모습으로. 저는 그래서 이게 그 회사가 꼭 그걸로 답을 못 낸다 하더라도 제 베조스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 건 회사의 비전을 설정한 거죠. 우리는 굉장히 창조적인 회사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런 길을 갈 거니까 인재들을 모으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아니면 애플이나 다른 회사들도 그런데 미국 친구들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불가능해 보여도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본다. 특히 그걸 최근에 좀 엔지니어 감성으로 풀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물질 전송기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질 전송기를 못 만드니까 이제 중간 방법으로 이제 드론 같은 거를 채택을 한 거죠. 물질 전송기. 그러니까 진짜 곰돌이 감성으로는 얘를 그냥 팍 쏴버리고 싶은 거죠. 정말 전자적으로. 스타트랙 같은 걸 만들고 싶지만 지금은 스타트랙까지 가려면 뭐니까 차근차근 이거부터 해야지. 근데 그거를 한국 기업이었으면 야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얘들은 왜 못해 그냥 하지 뭐. 그거 만드는 회사 제일 좋은 회사 그냥 사. 뚜벅뚜벅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가 이런 일을 해줬으면 뭐 바람이지만 삼성 돈도 많이 벌지만 이런 일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또 이런 그렇게 비전을 두 분께서 제시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 아마존이 발표한 것처럼 우리 이런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해. 아직까지 다 준비되지 않지만 할 거야라고 했으면 비난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법적으로도 안 된다. 지금 규제적으로 안 쓰는 건데 알아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냈을 거냐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가 다 아마존이 내고 나니까 쿨한데? 나중에 그 공부가 짱이에요. 물질 전송기 얘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가는 걸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그런 상상을 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상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좀 바뀌어야 되고. 아니 그런 제가 게 보기에는 보이네. 이런 상상을 삼성전자가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물건을 빨리 배달해야 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아 그죠. 예. 제가 보기엔 이런 상상을 류의 해야 상상. 될 회사는 우아한 형제들이죠. 짜장면 짬뽕을 드론으로 배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마트가 하기 전에 그럼요. 이마트가 하기 전에 우한형제들이 먼저. 그럼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상상이라는 건 하여튼 네, 그 그런 상상력을 류의- 발휘하고 그렇죠. 네, 네.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고. 농담 한번 예. 해봤어요. 예, 시간이 네, 10초 남은 예, 관계로 10초 남은 관계로 네. 한 말씀. 아니 저도 많이 느꼈어요. 네. 예, 크리에이티브 좋다. 알겠습니다. 시간 됐네요. 바로 추천 조금은 다르다. 네. 네. 저 하겠습니다. 예, 타이밍에서 류 박사님. 사실은 굉장히 핫한 시즌입니다. CES가 돌아왔고요. 예, CES가 지금 MWC와 하고 함께 네. 이쪽 업계 투탑으로 뚝 섰는데 웨어러블 경쟁. 기사 제목은 CES 웨어러블 경쟁. LG vs 소니 격돌. 근데 LG, 소니만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대부분 회사들이 웨어러블 네. 디바이스를 들고 나왔다는 기사고요. LG는 라이프 밴드, 소니는 스마트 밴드. 네. 그래서 누구는 워치, 누구는 밴드. 밴드. 뭐 제가 있는 인텔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헤드셋처럼 생겼는데 말로 얘기하면 다 얘가 답을 해주는 뭐 이런 디바이스도 들고 나왔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포스트 스마트폰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글래스냐, 열심히 싸우고 있다, 글래스냐, 이런 뭐 얘기입니다. 밴드냐, 와치류냐, 네. 막 논쟁도 많은데요. 제가 미스핏 샤인 차고 있잖아요. 네. 밴드가 앞서갈 것 같아요. 가장 편하기 부담 때문일까요? 류 부담이 박사 없기 의견이 때문일까요?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찾은 스위스팟이 있습니다. 두 군데인데 네. 하나는 허리띠예요. 허리띠도 괜찮죠. 그러니까 허리띠가 맨날 아침에 허리띠를 차면서 불편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차던 거라는 거죠. 네. 근데 허리띠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자세 교정을 시켜준다던가, 음. 밥을 많이 먹으면 허리가 갑자기 이렇게 늘게 되면 그걸 알아낸다. 그만 먹어라. 한다는 거.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어서 역시. 허리띠가 좋은 거 개인 삐지를 좀 같아서. 맞으신 데들이. 스위스팟 같아. 그래서 제가 막 특허도 내고 했는데 이미 제품이 나와 있어요. 진짜요? 네, 사람들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게 하나의 스위스팟이고, 예. 또 하나의 스위스팟은 비밀리에 저 혼자 열심히 파고 있는 스위스팟이 있는데,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뭔가 이렇게 클릭을 해야 돼. 원격으로 클릭을 해야 되는데 내가 클릭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있다가 오케이 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뭐 말로 하기도 그렇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손으로 누를 수도 없고 눈으로 윙크하는 것도 위험해요. 눈 깜빡이다. 제가 뭔가 찾은 인간이 가장 쉽게 클릭할 수 있는 포지션을 하나 찾았습니다. 뭔가요? 아무도 클릭하는지 모르는 네. 포지션. 항문이라고. 발약근. 발약근을 조이는 거죠. 우리 그거 좀 거기- 묻고 거기 이거는 잘해야 발약근으로 되잖아, 합시다. 발약근. 제가 이 얘기를 제 주변에 연구하는 친구들한테 했다. 오늘 발약근. 매장 당할 것. 온몸에 마약식으로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좌측에 이런- 힘을 좀 이런 웨어러블 했을 때 좀 창의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오버했네요. 또 시간이 가고 있어요. 저는 예. 저는 드릴 말씀이, 저는 PC에서 우리가 모바일 스마트폰에 대해서 매우 신뢰를 하게 된 잡수형의 가장 큰 업적이기도 한데, 그거의 핵심은 입력 장치를 어쨌거나 마우스 키보드만큼 편하게 터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웨어러블의 핵심도 저는 어디인지 모르고 시계가 될지 안경이 될지 항문이 괄약근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정확하게 클릭할 발약근이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 좀 핵심은 그 입력 방식에 대해서 인간이 그 전에 하던 입력 방식만큼 편하게 느끼느냐가 핵심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어디냐, 그리고 그걸 가장 감성적으로 잘 접근하는 회사. 그래서 저는 어디대 하는 것보다 어느 기술보다는 그걸 감성적으로 잘 접근하는 회사가 어떤 헤게모니를 쥐지 않을까. 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역시나 또 애플이 좀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않나.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관련된 뉴스 하나가 떠올랐어요. 네네. 구글 직원들이 구글 글래스 차는 안 게 싫어. 쓴대. 그렇죠. 안 쓴다는 왜 거야. 여기 치켜 떠야 되거든요. 그렇죠. 티켓 떠야 그러니까- 되고 주위 반응도 안 좋고. 네. 그리고 반응 아까 말씀 결국은 내가 지금 입력해서 내가 컨트롤하는 방식이 그 전에 쓰던 것만큼 편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게 저는 좀 핵심적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관략근까지는 모르겠는데 유박사님 아까 얘기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네. 허리까지는 창의적인데 쓸데없는 아이디어. 허리까지는 충분히 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근데 드네요. 우리 유 박사님의 얘기를 보니까 자꾸 이 중요 부분으로 보는 게 좀 모이는 듯한. 아니 관략근은 중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제일 중요 부분으로 모이는 듯한. 예예예. 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게 저희가. 좀 네. 요즘 차도 쓰시잖아요. 어떠세요? 실제? 미쓰비시 샤인 그 차면은 보통 그 한 달 정도 되면 2kg 정도는 그냥 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차에 있는 거 때문에 자기가 자극받아서 좀 더 한 걸음이라도 더 걷게 된다는 컨트롤 그런 게 하게 있는데, 되고. 예, 하게 된다는데 저는 안 준 것 같아요. 뭔가요? 이 반전은 뭔가요? 이 작가님은 안 왜 안 좋아해요. 줄었나요? 그러면? 그냥 별 우리 이 처음에- 작가님이 이 처음에 작가를 너무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술 많이 먹은 것도 연말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거 싱크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 그 효과는 있는데 생각보다 뭔가 빠지고 있던 느낌이 안 들다 보니까 질이 또 포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몇 주 정도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느슨해지고 차기도 싫어지고 막 괜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웨어러블이 오긴 올 텐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미래에 나올 디바이스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를 예측을 못했던 적이 없어요. 스마트폰까지는 그렇죠. 이렇게 생긴 스마트폰이 네, 올 그랬었네. 건데 맞아요. 이거 누가 이걸 뚫고 나가지 하다가 애플이 빵 치고 나간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폼팩터에 대해서도 그렇죠. 아직 힌트가 안 없는 돼 상황인 있으니까. 게 시간 됐습니다. 영웅은 난세에 나온다. 네, 네, 요 얘기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또, 또 예. 일상적인 얘기로 좀 돌아와서 카카오가 뭐 있겠어요. 많이 한 얘기긴 하지만 그 뉴스 기사 제목으로 하자면 카카오 내년 5월 상장. 근데 점점점하고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카카오가 상장할 거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또 꺼내는 이유는 일단 2015년 5월, 지금 2014년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을 목표로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시가총액의 이 폭은 되게 넓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1.5조에서 5조 원 사이의 시총을 현재 평가받고 있다. 왜냐면 외부에서 거래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고요. 실제 카카오는 2012년 연결 기준 매출로 460억. 그 다음에 지난해, 그러니까 2013년이죠. 2천억으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400~500억 정도는 된다고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5천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대요. 근데 5천억을 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게임이 성장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주요 이제 상장 기업들 이렇게 보면 뭐 아시겠지만 네이버 주식회사가 워낙 치고 나갔고요. 뭐 예상 매출 2조인데 뭐 아시겠지만 23조 시가총액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음 SK컴즈, NC소프트, 뭐 NHN엔터 뭐 이렇게 있는데 NC만 한 4~5조 되는 규모가 되고 나머지보다 확 뛰는 그러니까 IT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업의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사는 되게 좋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 카카오가 좀 더 천천히 상장을 하면서 충분한 가치를 받겠다. 그러니까 1.5조에서 5조도 작다. 그 이상을 우리는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나가겠는데 저는 뭐 일부 그럴 수 있다고는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얘기를 하면서의 문제는 카카오의 딜레마는 과연 국내 이외에 카카오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느냐가 지금 국내에서도 게임 이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국내에서는 어쨌거나 게임 이외에도 다른 게 뭔진 모르지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카카오의 장려율이 워낙 높으니까. 네. 근데 이제 해외에서도 카카오가 국내에 한 것처럼 한 나라를 거의 장악해서 할 수 있는 시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미 좀 지나버린 게 아니라 라인이나 아니면 뭐 위챗이나 워낙 큰 회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기사 자체는 되게 장밋빛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미래가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뭐 1.5조에서 5조 국내에서 뭐가 잘 됐을 때 그 이상의 가능성이 있느냐에서 저는 좀 부정적인 요소도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든다라는 거죠. 예. 근데 뭐 네이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한국 시장만 먹는다고 해서 뭐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이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학사님 얘기처럼 그렇게 했을 때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더 많은 그 뭐 검색이라는 걸 장악했을 때도 맥스 10조 내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5조에서 뭐 그 이상 올라가는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결국은 가능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서비스와 수익 모델의 차별화. 그게 해외 나가던 한국에서도 네. 매출을 높이건 네. 관건인데 사실 게임 이외에 성공한 사례가 아직 크게 없고 네.
여러 가지 자잘한 트라이를 했지만 다 고만고만한 평가고. 그 카카오가 저기 키스톤을 인수하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거의 많이 나오던데 뭐. 식사 뭐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갔다 얘기도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들도 그 어떤 게임에 그렇죠. 좀 국한돼 있던 수익 모델을 좀 네. 다변하면서 그리고 게임사들이 불만도 많아지니까 요즘 카카오 게임에 뭔가 출시하는 게 마케팅 효과가 예. 없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그러니까 나오고. 거기다가 구글에 30% 주던 걸 티스토 인수하게 되면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게임사도 좋고 카톡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다양한 시도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필요한 상황이고. 네. 예. 그래서 요즘에 그 구글이 굉장히 피처링, 여러 회사들에게 피처링을 해주겠다고 해서 많은 그 구애를 하고 있죠. 네. 네. 어떻게 보면 구글이 경쟁사가 되버렸네요. 그렇죠. 구글 입장에서도 뭐 갑자기 카톡이 이렇게 게임 시장을 키워주니까 좋았는데 티스토까지 먹게 되면 애매해지거든요. 갑자기 등에 칼을 딱 꽂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제 또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또 내일의 친구가 되는 게 뭐 IT 업계나 뭐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아니 있을 그거는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거죠. 같아요. 삼성과 애플이 네. 물건을 공급하면서 그렇죠. 또 경쟁하는 것처럼 네. 카카오하고 구글이 뭐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아까 본질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국에서 카카오톡도 나오고 라인도 나와서 사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글로벌 서비스도 성공하는 게 나오고 국내에 성공하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좋은 위치를 차지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글로벌에서 뭔가를 하려면 그 구글 스토어나 아니면 애플 앱 스토어나 아니면 라인처럼 뭔가를 많이 깔아놨어야 되는 거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가 초기에 그 모습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국내 이외에 압도적으로 카카오톡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혹은 SNS 채널로서 많이 쓰이는 나라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 거의 됐고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제는 글로벌에 있어서 이제 뭐 경쟁을 하고 있는 진짜 빅3에서는 많이 뒤쳐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카카오톡처럼 큰 트래픽과 잘 만들어낸 회사도 결국 글로벌에 있어서의 어떤 또 다시 큰 대박을 낼 수 있는 것들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전 그런 아쉬움이 좀 생겼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1년 반 전에는 카카오가 국내에서 게임하기 같은 걸 만들어내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카카오를 굉장히 높게 봤던 게 야 얘네가 이 나라에서 이 실험까지 맞췄네. 그럼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또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라인이 해버리고 있어요. 딴 친구들이 일본에서. 실험을 하고 있고 네. 위챗도 하고 있고. 네, 하고 있고 위챗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은 위챗이 먹어버리고 있고 일본이 라인을 심지어 먹어버리고 페이스북까지 있고 하고 그렇죠. 있고. 네, 그렇게 스티커 되니까 팔고. 카카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뭐 작은 시장은 아니지만 그냥 자기는 아이디어도 내고 다 개발해놨는데 한국 것만 먹고 끝나게 돼버려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고 그런 걸 어떻게 뚫어낼 수 있는 모바일에서 뭔가 생태계적인 이슈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막혀있는 것 같아서 카카오가 안타까워지는 게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IT 기업이라든지 모바일 쪽 관련된 기업들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딱.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사항이 좀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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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생각하고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께서 네. 저도 뭐 CES 비슷한 얘기인데요. 뭐 그 제목 2024 CES 애플, 구글, 스마트카 OS 패권 경쟁 뜨겁다. 스마트카, 이제 자동차. 예, 자동차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OS가. 드디어 예. 자동차가. 왜냐면 자동차가 예전에는 뭐 동력 기관 뭐 이런 엔진 이게 위주였다면 요즘은 얼마나 IT 그렇죠. 제품처럼 테슬라가 많이 역할을 했지만 네.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OS 뭐 이렇게 음성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어디랑 어디가 구글 진영에는 현대차, 아우디, GM, 혼다 등 4곳과 OAA를 창설을 했다고 하고요. 애플도 벤츠, BMW 등 10여 곳하고 뭐 iOS 인더카 네.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생각해보면 이제 자동차를 타고 지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운전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볼 수는 없으니까 예. 카 인포테인먼트라고 하죠. IVI, 네. 인비클 인포테인먼트. 네. 불리는 시스템을 계속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실제로 저는 뭐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블루투스로 스트리밍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스마트폰에서 듣다 넘어가면 바로 거기서 케이블 연결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해도 행복한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연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저도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저도 차에서
운전하다가 이제 문자 같은 거 오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네. 전화를 걸거나 네. 그러면 시리를 쓰거든요. 네. 시리 인식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맞아요. 와이프에게 전화하면 그거 정말 전화가 가요. 신기하죠. 모르는 시간에 엄청 좋아졌어요.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네. 한글 인식도.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음성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넣어서 네. 음성으로 하면 예전에는 한 작년 초? 그 재작년만 해도 이게 에러가 많이 났거든요. 거의 인식이 잘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잘 되는데 수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수정이 어렵죠. 수정이 어려워요. 큐키가 갑자기 음성인식 전용 프로.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자동차에 쓰여지는 것 중에서 이번에 나온 그 없어질 5가지 중에 하나 정해진 게 자동차 키더라고요. 네. 스마트폰으로 다 대체될 것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굳이 그렇죠. 이제 키가 필요 없고 스마트폰으로 인증을 해서 차문을 여는 그리고 시동을 거는. 말 되네. 말 되죠. 그동안 자동차 키는 좀 뭐랄까 부의 상징이었죠. 조금 좋은 회사의 키거나 수입차일수록 키가 좀 알도 굵고 예. 이게 좀 알도 굵고 좀 좋아 보이는 바닥 게 광도 있었는데, 나고. 광도 나고 뭐 이러고 이렇게 돌아가고 뭐 이런 네. 것들 제가 했었는데 네, 그 차이가 있죠. 그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까 우리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결국 입력 장치가 편해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유저 그렇죠. 입장에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 스텝에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냐? 뭐 음성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게다가 자동차에서는 음성이라는 게 특히 더 강력하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손이 잘 아, 좀. 손과 눈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는.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 뭘 쓸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듣는 거랑 말하는 건데 말하는 걸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던 컴퓨터에서 어떤 기능이나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자동차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게 자동차 회사의 몫이냐, IT 기업의 몫이냐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딱 보면 그거죠. 그러니까 아까 애플이 뭐 BMW나 벤츠랑 같이 한다는 게 지금은 역시나 동지. 나중에 언제 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와닿는 작업들을 분명히 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도 현대 사회에서도 자동차가 인간에게 주는 어떤 매력이나 존재감은 매우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거에서 아마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질 확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도 보죠. 자동차가 워낙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죠. 전장을 좀 비싼 걸 박아도 그렇죠.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맞아요, 낮아요. 맞아요. 근데 만족감은 엄청나게 네. 큽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좋은 걸로 바꾸려면 뭐 그쵸. 몇백만 원, 자동차의 몇천만 원 품격을 높여주는 건데 그렇죠. 실제 비용은 별로 안 드는. 감성 품질 레이저 그런데 비교도 크다. 그 운영 체제로 뭐 안드로이드하고 iOS가 있다 그러면 iOS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 안드로이드는 버그가 너무 많아요. 운전하다 갑자기 엔진 터지고 이런 건가요? 그럼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아 예, 근데 약간은 스크린도 자꾸 커지는 추세잖아요. 테슬라도 17인치로 그거에 관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운전은 자동화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뭔가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포커스를 가고 있지만 그 미래에 한 10년에서 15년 이후에는 그냥 차에 타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물질 전송에 이어서 이제 사람 전송. 아니 근데 이거 그거는 물질 저기- 전송하고 지금 금메달이라니까. 구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직원들한테 이제 그 무인차 나눠주면 자기가 램프 올려가지고 101 도로 올리는 것까지 한 5분 정도 그것만 신경 쓰고 다시 램프 빠질 때까지는 그냥 책 보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상상하는 네. 미래 램프 빠져서 자동차는 가고 하루에 운전한 시간이 네. 10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자동차 천장에다 스크린이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가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 빠지죠. 저의 개인적인 누워서 서핑을. 뭐 먼 미래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저는 인류에게 자동차가 인류에게 주는 영향이나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들의 발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운전의 무인은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 자동차 내에서 사람이 할 일이 많아지는 게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게 결국 IT이기 때문에 IT와의 융합 이거는 뭐 계속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자동차 안에서 할 일 없으니까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부각이 되긴 하겠네요. 아니 구글 애플만 점점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테슬라 주식 몸에도 들어와, 차에도 들어와. 그러게 네, 무서워 네, 보이네요. 네. 근데 네. 어떤 주제를 저희가 네. 아까 막 얘기를 하려다가 다 못 끝낸 주제. 이거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뭐 여기까지. 오늘 왜 자꾸 오늘 약간 아니 두 개의 주제가 섞여 있으니까 뭐 웨어러블 겸 뭐 넥스트 빅싱 이런 거를 네. 뭐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아니면 넥스트 빅싱도 좋을 것 같고 카카오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도 재밌을 것 같고. 뭐 네 그것도 좋고요. 많이 하는 얘기지만. 네네네. 네. 뭐로 할까요? 넥스트 빅싱 시대를 맞아 카카오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 예. 자 일단 우리는 5분 컨버전스. 네. 5분 눌러놓고 그래. 하면 그러니까 카카오가 그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카카오
뭐 카카오 글래스라든가 카카오 웨어러블이라든가 네. 웨어러블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예, 너무 기업에서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너무 투자하는 거죠, 너무 카카오. 한 발 또 나가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좀 제가 말씀드릴 건 그거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가 개척해 놓은 시장에 대해서 카카오의 방식으로 카카오가 막혀버렸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막힌 시장을 뚫으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그럼 결국은 똑같이 앱을 깔거나 하는 인프라에서 이미 틀렸다고 하면 지금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뭔가 다른 방식으로 더 확대시키거나 확장시키거나 풀어낼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시기가 온 것 같긴 하고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뭐 페이스북까지를 포함하여 모바일을 기반으로 어떤 SNS든 커뮤니티든 서비스를 잡을 거를 전 세계에 이제 정말 제가 보면 카카오가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보면 페이스북, 그다음 위챗은 넣어야겠죠. 그리고 뭐 라인, 그리고 하나 더 넣으면 왓츠앱이잖아요. 근데 왓츠인데 제가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다른 세 분이 이 왓츠앱 사장님한테 매우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다른 사고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왜 메시지만을 보내야 되는가, 우리가 왜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이분은 저희가 얘기하는 미래의 어떤 커뮤니티 모바일을 장악하는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세 회사가 미래의 어떤 뭐 모바일에서의 삼국지 이런 걸 만들어낼 텐데 그렇게 할 때 결국 이 셋에 못 들어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이야 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러면 이 셋에 도전하는 다른 회사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다른 접근 방식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만 말하면 그 셋 다 결국은 그냥 SMS의 대체제, 그렇죠. 문자 보내는 대체제 이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 중에 돈이 제일 많아. 이제는 거의 다른 회사들 다 쳐줘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혀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그렇죠. 해주면 그쪽으로 또 와 몰리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투자나 연구개발, 시행착오 같은 네. 거를 누가 먼저 하느냐의 게임이 된 것 같고. 컨텐츠를 네. 못 뚫었잖아요, 카카오가. 결국 그렇죠. 게임은 뚫었는데 컨텐츠를 못 뚫었는데 그걸 페이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잘 안 되고 있고 이 돌파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게임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게임도 커뮤니케이션이야. 특히 카카오에서 유통하는 게임들은 네. 일종의 게임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컨텐츠를 커뮤니케이션의 매개로 삼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본질적으로 좀 안 맞았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카카오라는 회사 안에 카카오톡 말고 전혀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카카오톡하고 완전히 디펜던시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앱들을 많이 출시해서 대부분 망하겠지만 활로를 찾는 맞아요. 오히려 그런 전략이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예전에 맨날 제가 이거 뭐지 뜨거운 감자 이장님과 찍던 시절에 그 얘기를 맨날 했는데 네이버를 계속 비판하는 이유가 네이버가 그동안 쌓아놓은 회원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거에 가지치기 하는 것만 한다는 거죠. 근데 카카오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예를 들면 카카오 그룹을 만들고 카카오 채팅을 만들고 카카오 페이지를 만들지 정말 새로운 그냥 아예 페이지 아예 무슨 그룹 이런 걸 만들지 않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가 카카오 한국에 5천만 깔아놨고 전 세계 1억을 깔아놨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걸 해야지 이거 왜 뭔가 새로운 걸 왜 해?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뒤집어서 잘 생각해보면 카카오가 언제 그랬냐는 거죠. 카카오도 2년 전 3년 전에는 정말 0에서 시작하는 걸 했고 그렇죠. 0에서 시작하는 애가 1억까지 가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헤게모니를 주는 뭔가 파워 있는 게 하나 생기면 그걸로만 우리가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새롭게 도전하려면 자금력도 있는데 완전 0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카카오가 그런 것까지 잘하면 이 벤처들을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그런 뭐, 거 네. 그럼 결국 카카오가 잘 못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 게임 회사들을 투자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회사들이 좀 어려워야지 잘 돼요. 네, 회사가 간절함, 너무 그렇죠. 간절함이 있어요. 성공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그다음에 좀 어려워야 이 그 회사들이 깨닫는 게 많아요. 이미 카카오나 네이버는 이미 배가 불러 있기 때문에 사실 성공에 대한 간절함은 그렇죠. 좀 희박할 수밖에 없죠. 간절한 분들은 거기 직원으로 안 남아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배고픈 스타트업이 뭔가 가능성을 보이면 가능성은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인수를 해서 그렇죠. 과감하게 작업을 하고 키우고 이런 생태가 나오면 참 좋은. 그것도 방법이죠. 올해 안에 하여튼 새로운 영역에서 뭔가 터져야지 카카오가 네, 근데 우리가 더 뛸 아까 텐데. 그거는 정말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 웨어러블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새로운 네, 형태로 올해는 할 수 있는. 네, 카카오의 뭔가 새로운
변화. 예. 예, 그래서 카카오 항몬 웨어러블. 뭐 이런 거. 관약근 전진하는 카카오 관약근으로 통일하기로 네. 했잖아요. 아니 저 웨어러블과 관약근이 매우 잘 맞는 그렇다니 여기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 생각해보세요. 조여가면서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의외로 이게 운동도 돼요. 힙업도 그렇죠. 되고요. 네, 네. 여러 장면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끝날 때가 오늘은- 됐나 봅니다. 네. 이 얘기가. 예. 자 오늘 네, 좀 짧게 한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네. 네, 한번 씩 예, 네. 들어보도록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